주식 만렙을 꿈꾸는 모든 투자자들을 위해 실력으로 보여주는 든든한 레벨업 가이드들의 숨은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클래스가 다른 고품격 레벨업 주식 토크 만렙 박주식. 오늘의 주제부터 확인하시죠. 오늘의 레벨업 가이드를 소개합니다. 김정은 전문가, 이영진 전문가,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투자자들의 머리와 가슴에 뜨거운 불을 지핀 핫 이슈를 꼼꼼하게 분석하고 투자의 가이드를 세워보는 시간 만렙 핫 이슈입니다. 첫 번째 이슈는 2023년 10월 1일자 경제신문에 실린 기사 내용으로 확인하시죠. 제목이 이렇습니다. 추풍낙엽 2차 전지. 올해 안에 원금 회복 가능할까? 7월 말 국내 증시를 후끈 달궜던 2차 전지 종목들이 우수수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2차 전지에 주목하면서 적극적으로 저점 매수에 나서고 있다라는 기사 내용인데요. 하지만 증권업계의 의견은 반반으로 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추가 하락이 찾아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4분기부터 회복세를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만렙 박주식은 2차 전지주 투자자들에게 한 줄기 희망이 되고 싶습니다. 2차 전지에 물린 개미들을 위한 원금 회복 솔루션 두 전문가와 함께 자세하게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추풍낙엽이라고 하고 무협지에 많이 나오죠. 네. 검을 휘두를 때마다 추풍낙엽처럼 쓰러지는 적들 막 이런 표현 쓸 때 나오는데 야 2차 전지주가 꼭 이런 모양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기간도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고 그렇다면 지금 2차 전지에 물려있는 투자자들 어떤 대안을 세우는 게 좋을까요? 아나운서님 혹시 2차 전지 사신 거 있으세요? 있죠. 뭐 있습니까? 예. 제가 김원준 씨랑 친구거든요. 그래서 샀어요. 네. 잘생긴 주식으로. 반은 털고 네. 반은 이제 추가 상승을 기대하면서 남겨놨거든요. 반을 판 거는 꼭지에서 팔았어요. 그리고 조금 빠지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까 싶어 남겨놨더니 쭉쭉쭉 빠지더니 지금 저 마이너스 30. 거의 뭐 밑 빠진 독 같은 느낌? 그러니까요. 네, 그냥 물이 한꺼번에 쭉 빠지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일단은 이게 사실 베스트일 수 있어요. 왜냐? 네. 2차 전지에서 이미 상반기에 큰 시세가 나왔잖아요. 고점에서 어느 정도 팔아놓고 입절을 해놓고 밑에서 또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평단가도 조절이 되고 기다릴 수 있는 에너지가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부분들에 대한 집중 설명들을 좀 드려서 솔루션을 진짜 확실히 좀 제공을 해드리려고 해요. 자, 김 전문가님요. 하락을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하시는 게 현금이 많으신 분들은 이러한 전략으로 대응하시고 가지고 계신 분들 아까 얘기하셨지만 분명히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오거든요. 그냥 있으시면 안 돼요. 최소한 20% 30%라도 현금화를 해놓고 다음을 기약할 수 있는 체력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자, 2차 전지에 물려있는 투자자들 구조가 급한 상황에서 코스피 지수가 추가 하락 가능성이 남아있는 가운데 고평가를 받았던 업종 종목을 빨리 매도하라라는 증권가의 조언이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2차 전지 빨리 팔아라라는 경고인데 이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둘이 되게 화가 났어요. 화가. 선두경제. 네. 이게 왜 화가 났냐면 팽팽한 신경전이다. 자, 왜냐하면 왜 시기가 지금이냐. 왜 지금이냐? 차라리 그러면 위에 있을 때 팔아라고 조언하지. 팔아라고 조언하지. 왜 바닥인데? 자, 근데 제가 이제 증권사에 있을 때 보면 이제 외국계 리포트들이 가끔은 셀 강하게 나옵니다. 강하게 나오는데 잘 보면 얘들은 팔아라 해놓고 지들이 밑에서 사고 사. 있어. 그래서 에코프로도 왜 바닥일까? 더 떨어질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여기에서 키포인트가 외국인들 비중을 잘 보십시오. 어제까지 외국인 비중이 계속 늘었어요. 그래서 10.7%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외국인 비중이 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동참을 해서 팔아라는 게 진짜 화가 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정말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을 그러면 외인 기관들이 계속 버는 패턴들이 계속 나올 거 아닙니까?
자, 오늘 두 전문가의 책임이 아주 막중한 상황인데 자, 그럼 본격적으로 원금 회복 솔루션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힘겨운 조정기를 버티게 해줄 원동력을 좀 찾아주시겠습니까? 우리나라 배터리 셀 3사 입장에서는 1,100조의 수주를 쌓아놓고 있습니다. 네. 벌써 중국 시장에서 3분의 2 캐파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면 이 부분을 K배터리가 점유율을 뺏어올 수 있는 게 진짜 사실이냐. K배터리가 그럼 앞으로 나가야 될 로드맵들 이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배터리 코리아와 K배터리 쇼에 직접 갔다 왔습니다. 아, 두 분이. 네. 배터리 코리아에서 아무래도 점점 규모가 커지는 것들을 많이 느끼면서 기존에 참가했던 업체들은 또 날로 발전하고 있다. 예, 배터리 쇼에서는 또 수소로랑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좀 다 한번 볼 수 있었던 그런 어떤 기회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 배터리 쇼에 지자체도 많이 참여를 하신 거죠? 아, 그렇죠. 메모지 들고 네, 약간 맞아요. 기자 같은 느낌도 좀 드는데요. 네. 예, 어떤 것들을 많이 질문하신 거예요? 양극재로 특화 단지를 만드는 거죠. 그럼 또 우리가 양극재 어디 중간체를 사오는 게 아니라 폐배터리하고 광물로에서부터 양극재 100만 톤을 생산하는 거죠. 우리가 포항하면 이제 제일 딱 생각나는 게 네. 영일만 친구. 영일만 친구야 뭐 이거. 예. 네, 근데 포항이 이제 영일만 기적을 제2의 기적을 만들겠다. 앞으로 100년 동안 우리가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겠다. 2차 전지의 원스톱 산업을 구축하겠다. 근데 그 포항에 포스코가 있지만 실제로 이제 에코프로 자회사들이 다 있거든요. 포항에 있어요? 예, 거기 다 몰려 있어요. 2차 전지를 포항에서 만들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일단 수출이 쉽죠. 물론 수출도 쉽지만 예. 현대차가 울산에 그렇죠. 있잖아요. 거기 현대차 자동차가 있고 가깝잖아요. 바로 그냥 연결이 되고. 예, 가깝잖아요. 그리고 바로 실어서 그냥 수출하고. 그럼요. 이렇게 되는 뭐 입지가 너무 좋죠. 양극재 100만 톤 생산 2030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러면 포항이 2차 전지의 메카로 부각이 되지 않을까. 자, 그러면 배터리 쇼에 직접 다녀오셨으니까 네. 방향성이나 포인트 같은 것들 뭐 새롭게 추가된 게 좀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쪽에 세미나에서 교육 영상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던 오. 네, 거기서 새롭게 나타났던 이제 K 배터리의 로드맵들을 좀 봤습니다. 첫 번째는 보급형 차량 중심의 LFP가 역시나 대세다. 그리고 또 유럽 쪽에서 이제 아무래도 중국 쪽에서 먹혔던 게 LFP 아니겠습니까? 유럽 쪽에서는 길이 미국같이 뻥뻥 뚫리지 않아요. 꼬불꼬불하고 막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 에너지 효율성 측면이 조금 덜해도 된다. 차라리 저가 전략으로 가자. 그러니까 LFP에 대한 인기가 더 많은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K 배터리도 발전을 같이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확실히 확인할 수 있었고 또 DLE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네. 리튬 직접 추출. 아. 네, 그 부분에서 기술을 올해 안에 적용하겠다. 폐배터리에서. 네, 네. 몇 년 안에 이 DLE 기술에 대한 부각이 더 될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차세대 배터리 전고체도 있지만 나트륨 이온 배터리. 예, 이거에 대한 기술 발전 속도가 되게 빠르다. 그래서 내년에 국채까지가 나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발로 뛰니까 그냥 이런 것들이 막 수술 나오네요. 네, 맞습니다.